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매주 월요일 찾아뵙는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운데 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워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 머플러를 풀어줬다면서 풀려고 했는데 아직 왜 이렇게 춥지? 제가 방금 봤어요. 네? 아까 네. 앞에 방송 끝나고 목풀을 푸셨는데 네.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아니 우리 섀도우 킴 있잖아요. 김윤상 씨가 저한테 감기 걸리면 또 못 나오면 이 프로그램 지장이 있으니까 감기 못 걸리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후배들이 부려먹습니다. 아유, 여러분 우리 난방기 하나 좀 사게 10만인 클럽 가입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 그런 자발적인 홍보 멘트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제 풍무양꽃이 지난 금요일 대전 테크노밸리점 오픈해서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전히 풍무양꽃이는 맛있더군요. 네. 오늘 굉장히 그 스타일이 좋으세요. 저요? 오늘 어디 가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안진걸 처장님 좀 비교되실 것 같아. 저는 뭐 괜찮아요? 의인이니까? 저는 논두렁이라서 아무렇게나 삽니다. 옷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진걸 처장이 의상 협찬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의상 협찬을 거부합니다. 예. 저는 티셔츠하고 그냥 예. 그 어디 갔어요? 그 찢어진 잠바. 찢어진 잠바 비닐이로 붙여놨고요. 비닐이? 너무 추워서 저기 아무튼 더 무거운 잠바를 입고 왔습니다. 너무 더 추워서 더 무거운 잠바로 교체해서 입고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거운 잠바 네. 가볍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솜 엄청 집어넣어서 무거워요 옷이. 그래요? 따뜻하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무거워요 아무튼. 그냥 이불을 두르고 다니는 예. 그런 마음. 막 비싼 옷들은 막 가볍잖아요.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예. 저희는 무겁고 싸고 무겁고 따뜻한 옷. 예, 알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임 김강진 의원님과 함께 월요일 아침마다 즐겁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집에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오마이뉴스 컴퓨터 일을 하려고 일찍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오셔서 일찍 도착하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예. 저희가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우. 예, 김광진, 안진걸의 뜨거운 정치쇼를 보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200명 앉아 있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실시간으로 응원 댓글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처음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는 건 처음 봤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 근무오기 할 때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IMF 근무오기를 막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게 뭔가 예전에 우리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국사책에서 봤는데 예? 뭐지 저거는 그랬었는데 그때 대통령 나섰고 이번 처음 아닌가 싶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이 촛불 집회 하실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아니, 옛날에 이미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 사립 대통령일 때 대통령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뭐 통과시켜라, 뭐 노동법을 통과시켜라. 재벌 살리기 네. 입법 촉구 그때도 재벌과 연합해서 촛불 집회를 할 사람이죠 지금. 네. 상황은 그때도 그 사학 살리기 아니었어요? 네, 사학재단 살리기죠. 사학재단 살리기였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현직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우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네. 뭐 물론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서명도 하고 탄원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네. 뭐 못할 법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셔야 될 네. 일인가? 네, 네. 그리고 정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평가고 네. 언론의 평가인 거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다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다 안 하시고 그냥 뭐 일 있으면 촛불 집회 나가서 네. 한마디 하시고 뭐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될 정도고 요즘 정부가 엊그제 뭐 갑자기 시행령으로 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성과자 과자, 네. 평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대통령이 본인의 성과를 제대로 다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접성과자인 거잖아요. 아, 대통령이 저성과자다. 네. 그러니까 누가 잘라야 되지? 그 역할을 다 좀 해주시면 국민이 좋겠어요. 잘라야죠. 국민이 해고시켜야 지금 박근혜 되나요? 대통령 논리에 의하면 네. 쉽게 해고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성과자는 또 저성과자를 지금 쉽게 해고했다는 건데 사실은 진짜 저성과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성과자로 몰아서 해고하는 거거든요. 몰아서. 예, 그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성과자 해고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저성과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지율 뭐 높다고 하지만 35% 40% 안팎이잖아요. 네. 60%에서 65% 안팎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과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10대, 20대, 30대 지지율은 뭐 10%막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많아요. 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렇게 저성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능자죠, 무능자. 성과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과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논리라면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로부터 잘려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명운동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경제 약자들이 네. 또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국회에 호소할 게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서명운동이나 청원을 받고 네. 그걸 검토해야 될 당사자지 본인이 특정 국민들 주기 위해서 특히 노동계나 일하는 직장인들 그다음 특정 정치 세력 야당이나 시민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고 네. 삼권 분립에도 맞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막 정부에서 광고를 하는데요. 버스에도 광고 붙어 있는데 네. 저도 그런 광고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정부가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쉬운 해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물론 홍보를 거짓말로 하죠. 뭐 쉬운 해고로 안 하고 공정한 해고가 필요하고 그게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노동 유연성. 예. 노동유연성. 그러니까 거짓말인 건데 아무튼 어쨌든 정책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책 홍보를 넘어서 국회에 빠른 입법을 촉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오히려 국회를 감시하고 네. 압박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서명을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관제가 되는 거잖아요. 관제 데모. 예. 예. 그래서 뭐 총리도 자기도 서명한 거 뭐 인증샷 올리고 장관들도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인증하고 예. 예.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은행에 다니는데 네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밤에. 아니 은행연합회에서 공문이 오는데 자기 회사 홈페이지하고 그 모바일 화면 첫 화면에도 그 링크 주소를 뭐죠 배너를 달아라라고 계속 지시를 한다. 정부의 근데- 요구가 있다는 예.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하지 말아야 네. 되는데 그런 요구가 오더라도 이게 부당한 네. 요구면 거부할 수 있는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 하죠. 다 하죠. 그럴 분위기가 예.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삼성이라든지 CJ는 사옥 입구에서 네. 서명 서명대가 부스를 있어요. 설치해 놓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레이저 광선으로 쳐다본단 말이죠. 너 씨 안 써?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줄 서서 막 하는 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분위기에 압박을 장면이고. 받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해고이고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저임금 또는 임금이 깎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근데 법이 뚫리는 거 그런 아니에요? 법인데 거기에 서명이라는 거예요. 지지한다고.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집집마다 가게 활력을 죽이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네.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 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경련하고 대한상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박용만. 네네. 20대 청년들을 마구마구 자르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국민들 쉽게 자르고 재벌 대기업 신나게 재벌 대기업만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서명운동 한다는 게 재벌들이 주도하는 것만 나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 발표하자마자 그 다음날 재계가
서면도 돌입했잖아요. 네. 전형적인 청와대 청부 서명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그날 가가지고 오죽하면 국민들이 답답 서명했겠냐 했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 다 재벌이에요. 국민들이 아니라 말은 네. 바르게 하셔야죠. 오죽하면 재벌들이 이렇게 답답해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박용만 옆에 세워놓고 국민들이 답답해서 나왔다고.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네. 도리도 없는 정말 그런 혼용무도한 정권, 언어 도단의 정권이다. 언어도단, 혼용무도한 정권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안진걸 처장님 좀 풀었나 봐요. 사람들을. 참여연대 간사들인가? 댓글이 아니,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사랑님이 안진걸 차장님이라 그러는데 안진걸 처장님입니다. 처장. 아, 이 차장도 괜찮고 간사도 좋고 다 네, 좋습니다. 예, 안진걸 차장님은 표정이 오리털입니다. 표정이 예. 오리털입니다. 예, 부풀었어요. 예. 그러고서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표정이 오리털이라는 말은 따뜻하다는 은유예요.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볼수록 예. 인상이 좋대요. 안진걸 네. 사이다 항상 감사해요.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우리 의인 김광진 의원님 좀 댓글 달아주세요. 응원 댓글. 이게 여러분, 너무 의인- 한쪽 의인 쏠리면서. 김강진 의원님 예.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김강진 의원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네. 저희 댓글 부대는 출근 시간이 9시가 안 돼가지고 네, 10분 전이에요. 네, 11분 전입니다. 예. 이제 곧 출근하시면 댓글이 이제 쏟아질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청와대 청부 서명이라고 했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혹시라도 내가 저성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 예고를 보면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동료를 혹은 함께 일하는 후배나 선후배를 좀 밀어내야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든 예. 조치예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그 국회 법사위원장님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게 법안에 없는 거라면서요. 법률로도 없는 거를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 이 문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끊임없이 그 시행령 공화국으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맨날 국회에 일을 안 한다,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줘서 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전혀 동떨어진 행정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법이라고 보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30개의 그 경제 활성화법, 그게 네. 진짜 경제 활성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30개 법 중에 27개는 이미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른 것들에 있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거나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겠다 싶은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시행령 형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 잘 알고 계시는 세월호 같은 경우도 네. 법안이 그렇게 난리가 됐어도 그거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하련다 그러고 얘기해버리고 네.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냥 국무회의에서 선언해가지고 끝내버리고 네. 우리 뭐 한미일 군사외교협정 이런 네. 것도 지난 정부 때 걸려가지고 국회 네네. 비준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네. 그냥 MOE 형식으로 MOE. 처리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네. 지금 이 노동법 같은 경우도 계속 파견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잘 해결돼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행령으로 그냥 다 해결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법 자체를 무시하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게 네네.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네. 이제 해고는 사실 해고는 어느 나라에서나 무서운 일이고 네. 집안이 가게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행 노동법에도 보면 이제 우리 흔히들 정예고라고 알려져 있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해고를 할 네.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징계 해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네네. 또 사고 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아예 기업이 해고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정리해고 징계 해고로 네. 해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OECD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 네. 한국이 고용 안정이 OECD 최하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너무 불안한 국가니까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들어간 일자리도 비정규직이거나 예. 정규직이어도 이미 뭐 우리가
사오정 45세면 정년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아까 그 일반 국민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박용만 그룹이 있는 두산그룹에서 20대를 명예퇴직 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명예퇴직, 희망퇴직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혀 명예롭지 않은데 명예퇴직이고 희망하지 않은데 희망퇴직으로 몰아가지고 온갖 편법으로 해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서 문제예요. 우리 네. 국민들 위해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자살이 급증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저성까지 해고하고 취업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규칙도 취업규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을 정하는 거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마음대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건 노동자 동의도 없이 네, 노동조합의 동의 예, 없이 그게 노동조합이나 핵심이에요. 노동자 네. 가분수 동의 없이 그럼 네. 얼마나 이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고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가는 오르는데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야, 월급 빼고 다 올라. 예. 월급만 안 올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발표하고 회사가 이제 노동조합하고 협의 없이 하면 임금도 막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60세 정년 보장을 해주니까 임금은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재벌 대기업의 논리이기도 한데 이게 재벌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사업장에 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뜩이나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 영세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한 수준으로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기업들은 더더욱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행 제도에서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데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방을 통해서 일부 방어를 할 수 있지만 네. 노동조합이 없는 곳 우리나라 지금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의 90%가 무노조 사업장이 있는데 네네. 이 90%는 바로 이 저성과 재고나 취업규칙 불이익에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 네. 그리고 그 10%도 노조에 네. 있는 10%도 사실은 겨냥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하거나 입 바른 소리 하거나 네. 회사 다른 직장 동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저성과자로 모으는데 어떻게 모냐면 네. 바로 저성과자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성과가 잘 안 나는 과 하나 부서로 보냅니다. 사업이 좀 부진한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 보내면 거기가 저성까지 되는 거예요. 그 팀의 발령 예, 나는 아주 순간 쉽잖아요. 예. 그냥 그 저성과자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좀 최근 실적이 부진했던 팀으로 네. 보내요. 예. 그러면 1년 후에 너 저성과자 자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저성과자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저성과자가 있다면 그거 역시 예. 어떤 원인으로 저성까지 냈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오인이 그러니까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테면은 재벌 친위대처럼 예.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사대? 예. 예전에 저희가 1980년대 구사대 구사대.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옳든 그르든 나쁜 짓을 기업이 해도 거기에 동조 이런 사람들은 성과 여부 관계없이 살아남아요. 예. 그렇지만 바른 얘기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전부 예. 기업에서 쫓겨나는 이런 꼴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네. 그 MBC가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 않습니까? 네. 최승호나 박성재 같은 분들 네. 뭐 재판에서 질 거 뻔히 알지만 우리 그냥 그렇게 해고시켰다. 그러니까, 저성과자로 몰아서 예. 해고시켰다라고 하는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업무 평가나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의 고하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사측의 반대 의견을 가진 네.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네. 나중에 재판에 지든 말든 나는 그냥 저성과자로 잘라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인식을 갖고 예.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염려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예.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승호 PD 얼마나 작품을 예. 잘 만들었습니까? 예. 박성재 기자 마찬가지로 특종 많이 했던 그런 기자인데 이런 언론인들을 뭐 그냥 자르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돈이 얼마가 들든 말든 상관이 없다. 예. 우리는. 예?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법률 비용이 40억에서 50억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MBC 예. 노동조합 그 기자 PD 쫓아내는데 쓴 비용이 그리고 시교급 시사 교양국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일부가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성과자마저도 이렇게 비판 세력을 짓밟아 버리는데 네. 앞으로 저성과자로 몰리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할 것이며 근데 여기 구구성향 인터넷 매체 피읍이라고 나오잖아요 언론에는 네. 우리 장윤선 선생님 저는 어디예요? 피읍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녹취를 했더라고요 MBC 그 나쁜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아. 다 잘라버린다는 네, 이야기를 네, 네. 결국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줬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피읍 매체에도 양심적인 분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
저희가 피읍. 보호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보호해야죠. 피읍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읍에서 프레시안은 아니야. 프레시아는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프레시아는 아닐 테고. 저희가 푸른 얘기하는 뭐일 수도 있어요. 푸른 한국연합. 아, 푸른 그렇군요. 한국 푸른 그런 한국연 데가 그런 있죠. 단체가 네. 있나요? 네. 그렇군요. 하은이 어머님께서 별풍선 10개 아유. 선물해 주셨어요. 하은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중동 아웃님께서 김광진 의원은 선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꼭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열심히 잘 되고 하겠습니다. 계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시기 네.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제가 이제 그래서 서명운동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럼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한 번만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민생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재벌 특혜 법안 또는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는 공약이라든지 집권처는 없었어요. 네네. 2013년 8월 28일 날 어느 날 재벌 총수들을 전부 다 청와대로 부릅니다. 네. 그날 이후로 경제민주화가 없어지거든요. 그날 재벌 총수들이 경제민주화를 막 공격하고 뭐 학교 앞에 호텔을 못 지어서 뭐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네. 이야기하고 그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2013 8월 28일 재벌 총수들 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로 급격히 경제민주화는 없어지고 재벌 특혜로 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규제가 암덩어리라는 등 모든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는 하는 굉장히 극악한 표현들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때 재벌 대기업들이 의견서도 냈습니다. 네.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기간 늘려야 되고 네. 10개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도 분리가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파견도 좀 자유롭게 받았으면 좋겠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부 다 불법 파견으로 판정나가지고 네. 심지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런 민원을 내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이 자, 첫 번째는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법안이 재벌 청부 법안입니다. 첫 번째는 그건 네. 뭐 이미 다 드러났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부를 받았고 열심히 했는데 네. 이거 보니까 야당과 노동계와 우리 국민들 반대가 너무 만만치 않고 여당 내에서도 뜨뜻미지근한 사람도 일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조바심 났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집권 상정 막 압박하고 강요하다가 그래도 정의와 의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재벌들한테 한마디 했겠죠. 네.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모든 고생을 사서했는데 니들 뭐 하고 있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바로 그러면 서명에 돌입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담화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서명에 돌입하고 너무 작전이 딱 보이잖아요. 서명 돌입한 첫날 딱 대통령께서 박용만 대한상위 대동하고. 의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서명하면서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이런 걸 하겠냐고. 엄동설안에 예. 나왔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이라 하지만 예. 평범한 서민 중산층 뭐 심지어 웬만한 부자도 아닌 정말 0.01%의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청부에 청부를 주고받.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하는 길에 다 이렇게 서명을 받잖아요. 예. 나를 해고시켜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서약하라는 거랑 동일한 건데 예. 그거 참 인권 침해적인 거죠.
그 자체가 근데 그런 네.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이걸 좀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막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노동 관련돼서 노동 조건이 이제 하향 평준화 될 게 너무 자명한 이 상황에서 이제 노동계는 이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고 지난 주말에 이제 집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뜨겁게 잘 안 붙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좀 동력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런 거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아무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또 장그래살리 운동본부라는 연대기구를 통해서도 같이 네. 대응도 하고 있고 집회나 기자회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파업은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직장에 속해 있는 네. 분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거라서 네네. 그게 이제 유력적인 방향으로 되면 좋을 텐데 뭐 오늘 오후부터 이제 돌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정오부터. 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설령 요즘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고 또 지금 뭐 너무 살인적 맹추위 때문에 북구 간파 때문에 사람들 많이 위축되어 있고 네. 또 어제 법무부 장관이 그 담아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파업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파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될 일인데 네. 테러 위협하고 북핵 문제 때문에 파업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우리 네. 오마이뉴스도 기사를 그래 뽑았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참 얘기해 황당한 주세요. 정부라고. 네. 전 뭐 사실 그 담화를 보지를 네. 못했는데 그 내용이요. 테러가 네. 막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웬 파업을 하겠다는 파업이냐. 거냐. 국민을 불안하게 우리 하고 정부는 있다. 좀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친북 인사들이에요. 예. 친북 인사들. 예, 네. 그냥 깜짝하면 북한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것도 북한으로 연결짓고 네.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을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이야기하고 예. 북한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마치 전 세계 테러나 위기를 다 북한이 조정하는 거예요. 한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남한의 모든 문제도 북한에 연결됐다 생각하니까 북한의 능력이 너무 과도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그걸 막고 해결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뭐 300 몇십 조의 예산을 정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국방도 하고 치안도 하고 뭐도 하고 네네. 내수도 하고 경제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저성과자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반성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는 또 그런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정보를 수집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 국정원이 지금 테러 정보 수집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네. 있고 경찰, 검찰, 기무사, 그 다음에 국정원, 네. 우리나라 정보 조직 대단합니다. 경찰들이 일선에 다 정보 취합하고 있어. 네. 심지어 동네에서 동양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른바 문제가 될 만한 성향의 사람들도 다 리스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테러 정보를 수집을 못 하고 있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알만한 국가정보원이- 사람들이 들으면 다 코웃음 칠 만한 예. 일들을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사실은 이제 그런 통제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문제적 발언들을 이런 말을 하면 허위 보도하면 안 된다. 왜곡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또 심의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게 헐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정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만 막 그 규제를 하고 그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편을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팟짱을 보세요. 저도 식당이나 병원 가고 종편 네. 틀고 있으면 항상 팟짱을 들으시면 좋지만 팟짱이 없으니까 네. 그나마 중립적인 연합TV로 들어주세요. 네. 그래 다 바꿔놓고 아니 가요. 요새 아침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 IPTV로 검색해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요. 유튜브 뭐 다 채널 구글로 다 이제 검색이 되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식당 가시면 요거부터 틀고. 식당에서도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다 IPTV니까 다 네. 될 거예요. 예. 스마트 TV 시대 아닙니까? 아, 네, 디지털 미디어 오케이. 시대에 인터넷을 좀,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바로 좀 TV로 해주세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핸드폰을 정말 예. 전화로만 쓰지 마시고. 예.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성형 네. 강요하는 것도 보니까 그 손해보험협회 뭐 그다음에 이런 금융협회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회사마다 내려보내가지고
특히 대한상에서도 내려보냈는데 뭐 매일매일 서명 현황을 취합해 달라 그러고 온라인 서명 설치라 그러죠. 심지어 내방객. 네.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까지 서명을 받아라고 돼 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까지 받아라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 전부 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범국민운동이라고 대통령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국민을 자극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선동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하튼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이 행위를 이거를 파시즘에 비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파시즘까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법률의 문제나 이런 행위에 그걸 설득하려면 네.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그 원칙과 정도의 길은 놔두고 네. 그 길에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협상하지 않고 하나도 내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겠다. 1.1핵도 고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그 입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 여야가 어느 정도 또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또 수용하는 네. 부분은 수용하고 네. 또 우리가 너무 이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수용해 가면서 네.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뭐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생각에 지금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지금 안 바뀌시니까 설득하시려면 국회를 상대로 계속 설득을 하셔야죠. 네. 범국민 운동이 아니라 범재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국민의 이름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혼용무도한 사람이다. 네. 얄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방금 이제 의인 김강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국회하고 대화를 해야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법이 지금 청년을 위한 법이라 계속 청년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 개 청년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건 청년들이 원하는 법이 아니라고 데모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밝히고 네, 청와대 1인 시위도 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만 열면 청년을 걱정하는 사람이 청년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안 해요. 그러네요, 진짜. 벌써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홍대 앞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흔히들 말하는 청와대로도 초대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한 번도 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청와대 오만차는 왜 맨날 대한노인회나 예? 재벌 재벌 총수들만 총수들만 하고 청년 안 하고. 청년이나 예. 청년들이 가면 질의 순서대로 질문하겠어요. 청년들 안 하니까 예. 각본대로 안 하고 질문해버릴까 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건 최근에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네. 심지어는 자신들의 파트너십을 가졌던 한국노총마저도 이건 노사정 합의 우리가 지적했던 잘못된 합의라고 지적했던 그 합의 파트너였던 한국노총마저도 그 합의마저도 어긴 거다 심지어. 그렇죠. 하고 노사정 합의 그다음 노사정 탈퇴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는 뭐 민주노총하고 사이가 너무 아주 부담스러우면 뭐 친노동계 인사들이나 시민사단체 인사들이라도 찾아오거나 불러서 도대체 이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지 들어봐야죠. 네. 맨날 박용만이나 조양호 같은 사람만 만나냐는 거죠. 학교 앞에 호텔이나 강행하고 지금 이런 행태가 이거잖아요. 네. 완전히 재벌 대기업 앞잡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명박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이명박은 내놓고 재벌 대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라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 네. 근데 여기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재벌개혁을 하겠다 해놓고 무슨 김종인 같은 사람 앞세워놓고 표 얻어놓고 대놓고 심지어는 이명박보다 더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그냥 프렌들리는 그래도 친하다는 의미인데 앞잡이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재벌대기업. 이건 도저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서 장하성 교수님 같은 분이 아예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몰아붙이는 강도에 비해서 국민들의 저항은 그렇게 세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그것도 좀 저희가 나중에 언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나저나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민 서명 운동, 재벌 서명 운동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재벌 청부 서명 운동이요. 재벌 청부 서명 운동, 예. 뭐 이런 것까지를 하고 있어서 야권 사실 반대를 굉장히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조만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본회의가 열리는 건가요, 의원님? 아직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이고. 날이 추워요. 김광진 의원님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밖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우 몸이 지금 감기가 네. 좀 와가지고 어제도 근데 영하 30도 그 추위를 뚫고 네. 용산화상 도박장 그러니까요. 반대 천일 집회 오셨어요. 순천에서. 의인 김광진. 뭐 순천에서는 지금 나오시면 당선되는 분위기세요.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 용산. 용산에서는 용산. 예. 용산에서는 선거 나오시면 얘기 많이 하면 안 당선되는 돼요.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네. 지금 이제 참 저도 이제 당에 그 몸 담고 있는 사람이고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입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협상의 디테일한 내용도 내용인데 네. 원래 협상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그 내용을 떠나서 원래 지금 애가 타는 거는 여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있으면 우리 거 이거 받아주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걸 제시해야 네. 야당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협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뭔지가 지금 불명확해요.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노동법에 대해서도 네. 노동법 예를 들어 5개 중에서 네. 지금 대통령이 하나는 자기가 처리할게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건 본인 혼자 결정하신 일이고 네. 우리가 뭐 하나를 받아주면 우리 거 뭐 하나도 같이 해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게 있는가 네. 하고 보면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지금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강하게 비례대표제 그 지역구 의원수를 늘려주면 네. 7석을 조금 더 늘리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네. 비례대표의 형식에 있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든 아니면 심상정원 얘기하는 방식이든 네. 그런 안 정도는 받아야 네. 된다라고 하는 네. 주장을 폈던 건데 네. 어제 지금 협상안을 보면 지금 그 내용도 다 없어져 버린 하나도 거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예 작년부터 뭐 싹 사라져 버린 이슈인 거고요. 이러면 도대체 그 사실 선거구 개편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큰 손해일 그러니까요. 텐데 뭐 이거를 중장기 과제로 가져간다. 20대 국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간다 그러는데 네. 국회에 있어 보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정부도 장관한테도 맨날 마찬가지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당장 밀리기 시작해서 온샷법, 네.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 통과를 합의를 해줬잖아요, 야당에서. 네. 그 법은 사실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할 때 소규모 구조조정하고 네. 인수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네. 이런 특례를 주주총회 하지 예, 않고 특례나 특혜를 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누가 보기에도 이제 소수 주주나 네. 또는 재벌 총수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로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해서는 재벌 특혜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순간 재벌 대기업도
처음에는 배제한다 이 법에 적용을 하다가 네. 재벌 대기업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해줬어요. 그 자체도 문제인데 저는 이제 김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령 아주 이제 이러면 그 비정규직 기간 연장하거나 파견을 전면하는 것보다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원샷법이 관심 좀 덜하죠 상대적으로 분명히. 그렇다면 이런 법들을 만약에 도저히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 그래 재벌특혜법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영역까지 전부 다 침범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복합 쇼핑몰 만들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 규제법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도 살게 해주라. 그다음에 나머지 협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이 이야기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네. 특히 저쪽이 지금 다 청년을 위한 법이라고 거짓말을 치니까 그런 진짜 청년을 위한 법인 청년고용할당제 지금 대기업에게도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자. 지금 대기업들이 청년 뽑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성남이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년 배달이나 청년수당 지금 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극악하게 반대를 하고 음해를 하고 있습니까? 뭐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자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하는 확약을 받든지 네. 그럼 보육대란 대통령이 무상보육하겠다 국가가 아이들 다 키워주겠다 해놓고는 지금 생색은 자기가 내고는 네. 예산은 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사실 거짓말이 하나 더 있어요. 고교 무상교육하겠다는 공약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대통령이. 역시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다 지방교육청에 하니까 편성을 네. 못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기 위한 내 창모 야당이라면 보육 예산 정부가 내라. 추경을 해서라도 내라. 네. 고교 무상교육 하기로 한 거에 안 지키냐. 그거 이번부터 지켜라. 네. 중앙정부가 돈을 내라. 이렇게 패키지로 네네. 일부 밀리더라도 서민 중산층, 교육복지, 주거복지를 위한 법률은 통과를 시켜야죠. 의원님 예. 통과를 시켜야죠. 통과를 좀 시켜야죠. 좀 방송 좀 들어주세요. 방송 좀. 네. 아, 네. 근데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종걸 대표님, 대표. 문재인 대표님도 들어주셔야 되고 네. 이모키 정책위원장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모키 특히 정책위의장. 원내 지도부 이종걸 이모키, 예. 양이라인 예, 양이. 이분들이 지금 잘못된 타협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이모키 좀 정책위의장.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당이 네.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가끔 있다 보면 우리도 수권 정당이 돼야 되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일 때 왜 네. 새누리당은 이 법들을 안 해주고 네. 뭐 테러방지법이든 뭐든 테러방지법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있던 법이지 않습니까? 나온 그때 법인데. 야당이 반대했잖아요. 네? 새누리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권이 안 됐냐? 아마 안 해줬으니까 수권이 됐을 거예요. 네. 어? 그런 것들처럼 안 해줘도 되는 걸 그냥 안 하면 되는 일인데 네. 뭔가 좀 이게 결기 있는. 정부 국민들이 우리를 뭐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네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그 용어에 있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원하는 건가로 좀 인식을 빨리 좀 잘 전환했으면 네. 좋겠어요. 야당 말씀하신- 지지자들은 네. 다 반대하죠. 여론조사 보면 주로 네. 새누리당 지지자들하고 재벌 지지자들만 찬성하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건 재벌이 원하는 법이다. 재벌 양가가 더 심해지는 법이다. 못한다. 네. 그러면 재벌도 국민 경제 한 구성원이니까 꼭 필요한 법이라면 네. 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원하는 법도 이러면 재벌에게 하나를 준다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10개를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치고 나가야죠. 맞불을 놔야죠. 아니 그러면 그게 수권 능력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능력을 그런 데서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전월세 난민을 대신해서 예. 지금 당장 해고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가열차게 싸울 때 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다. 그래. 다음 선거 때는 저 사람들을 좀 지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다 끌려가고 있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거구 때문에 뭐 그런다 하는데 네. 선거구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나 정부에 있는 것이지. 네. 어쨌든 부담을 왜 정부가 야당이 잘못되고 집니까? 있는 것에 예. 대한 책임은 다 예. 여당이 지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 책임을 우리가 막 다 떠나가지고 네. 이렇게 애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안진걸 처장님 항의 방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모키 정책위원장님한테는 네. 지금 시민사단체 대표단들이 네. 항의 방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분석이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작전에 밀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서명은 정말 잘못된 서명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밀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박근혜 박용만 둘이 짜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네. 오히려 대받아치면 저는 더 효과가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밀렸다는 분석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이 중도를 선점하려고 하니까 네. 거기랑 경쟁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하나 나오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 최훈식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서명 나오자마자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충정이 뭐 느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뭐 변경하는. 네. 그런다고는 그런 경쟁 안 하면 오히려 차별화를 해야죠. 봐라 저 국민의당이라는 게 대통령 싸도 모자를 파네 대통령을 칭송하고 나섰다면서. 네. 근데 중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부 경쟁하다 보니 그랬다는 분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둘 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안진걸 처장님을 더불어민주당 정책 자문위원으로 좀 위촉해서 이분의 얘기를 좀 들으세요. 아, 시민사회 분들을 저희들은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듣고 우리-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예. 아니라 핵심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민의 소리를 어디서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리고 특히 그 중도 싸움이에요. 지금 야권이. 그러니까 중도를 먹어야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뭔가 다수 의석을 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진보 의제가 여전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정책연구원 그 조사에서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진보 의제들을 잘 받아서 국민들이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잘 받아서 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이제 역량이 소진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도의 산토끼보다 네. 지금은 진보의 집토끼가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저희 당은 그렇군요. 지금 한참 저희 당이 힘들다가 네. 요즘 반짝 조금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입당. 네. 온라인 입당도 하고 네. 뭐 신규 입당 그 영입도 네. 하고 네. 또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멋지게 보이고 하는 것들이 네. 그동안 그 중도라고 하는 것, 약간 중도 보수적인 인식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당의 목소리를 내왔던 것들이 네네. 많이 좀 퇴색돼 가고 나름 진보의 목소리나 새로운 아젠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시 중도의 전략 혹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전략 이런 식으로 가서는 네. 정말 우리 당의 원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번에 잠깐만요. 네. 의원님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 이른바 의원총회라든가 의원님들께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협상의 내용이라든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종걸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협상해 오면 뭐 질타가 항상들 있으니까 네네. 협상이 막 다시 파기되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협상해 오면 요즘은 계속 뭐 의총에서 네.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은 다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협상한 것에 대해서 저 이제 의원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의원 카톡방이 있으니까 이제 정책의장 등에게 뭐 이 법은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저런 거냐 이 의견이 이렇게 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뭐 신문에 나지 않았던 어떤 법들은 네. 실제 뭐 어떤 정도까지 논의가 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들 선거 때문에 밖에 있으니까 네. 의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소집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카톡 등을 통해서 예. 서로 막 공유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시민사회는 왜 이목희 정책위 의장만 항의합니까? 아니 이종관 원내대표나 이목희 정책위원장 둘 다 누구라도 예. 만났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겉으로는 약간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잘못된 타협에 임하고 있다 이런 저기 의견도 있어서 네. 이종걸 대표는 제가 여러 번 찾아뵀었고요. 예. 이목희 정책위원장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평소에 의정활동 행태를 보면 뭐 말로는 중도라고 하지만 실제 분석해 보면 수구적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지만은 굉장히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친하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수구 기득권에는 좀 친화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네. 의인 김강진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분들 오히려 나가지고 네. 그다음에 신규 굉장히 진취적인 인사들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국민의당 이승만 국부론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서명 잘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황당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경쟁하거나 정의당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하고 경쟁하는 포지션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뜻있는 중도에서부터 합리적인 진보까지 모두를 네. 특히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이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네. 그 의제를 취해도 될 상황이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의당과의 관계는 있겠지만요. 정의당하고 또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때로는. 예. 근데 지금 보여줄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만약에 원샷법, 그다음 테러 방지법, 파견법을 전면하는 파견법 이런 거 만약에 밀리면 네.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거 밀리면 굉장히 저는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슨 뭐 대다수 국민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늘 저희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시민사회로부터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원샷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비스산업법, 뭐 테러 방지법 이런 큰 법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노동오법이라고 하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철회한 법 하나를 빼고 이제 노동사법이 됐는데 네. 노동사법의 파견법 외에 다른 법들은 그냥 아주 무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여야가 합의를 했고 뭐 네.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숫자 하나의 차이가 네.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비해야 되면 대비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한 내용도 좀 아셔야 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저희가 이제 제가 민주당 출입을 오래 했잖아요. 보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세게 출발을 하는데 늘 뒤끝이 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노동오법 같기도 해요.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절대 이 법은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숫자가 해볼만하다. 동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절대로 관철되지 않을 거다라고 굉장히 단단하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야당 환노위원들이. 예, 아까 근데 결국 그 또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노동 3법 중에 저는 이제 계속 신경 쓰이는 게 고용보험법인데 고용보험법. 지금 뭐 원샷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들은 그래도 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좀 급여가 되는 분들에 의한 얘기예요. 예. 그래도 회사 이름이라도 있을 정도의 상황인 거니까. 근데 이 고용보험법은 말 그대로 알바생들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법을 김무성 대표랑 반대되는 법을 낸 당사자인데 원래 우리 실업급여는 18개월간 일하거나 180일간 그렇죠. 일하거나 이제 네. 해가지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낸 건 24개월 270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걸 120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현행 180일도 사실 참 길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걸로 쳤을 때는. 네. 근데 이것을 270일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조차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70일 일하면 그건 거의 정규직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규직들일 때는 지금 이 바뀌는 고용보험법이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거나 뭐 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네. 이분들 알바. 예. 네. 이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는 실업급여 없어 알바는 이걸 선언하는 법이다. 법이거든요. 예. 이것도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맞아요.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네. 그냥 괜찮은 법인가 보다라고만 넘길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도 청년 알바들의 경우 아주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컨대 그 시급이 그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잖아요. 예. 근데 5,000원만 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6,030원. 아르바이트도 그 수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습하는 동안에는 월급 없다, 예. 시급 없다 이렇게 하고 한 뭐 2주 정도는 돈을 안 주고 예. 그 다음에 5,000원에 퉁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거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항의하면 그래? 너 아니어도 쓰레 많아 오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라도 해야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벌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 구제받을 데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무조건 됩니까? 일단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요즘은 이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처럼 네. 지자체에도 그런 상담센터나 신고센터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일단은 최저 시급은 1월 1일부로 6,030원으로 올랐으니까 무조건 그건 적용받게. 설령 네. 계약을 5,000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네. 소급해서 네. 계약서 같은 의무적으로, 것도 없대요. 예, 계약도 그냥, 안 쓰지만 많은 네, 다안 경우에 쓴대요. 예. 6,030원 이상이니까 무조건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요. 방금 그 김관용 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정말 네. 실업급여를 더 받기 어렵게 해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악화시킨 거잖아요. 네. 18개월 180일이면 받을 수 있던 걸 24개월 270일은 일해야지 받을 수 있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황당한 거고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거 있었어요. 이건 네.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들 알아요. 열심히 재취업 빨리 노력해서 재취업하면 수당을 줬는데 요것도 폐지한다는 거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되어 있었는데 90% 되어 있었는데 그걸 최저임금 80%로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덜 주겠다는 거. 물론 더 주겠다는 장치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여야 되는 법인데 이런 법들이 만약에 그냥 합의되면 네. 알바나 단기 노동자,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야당 이걸 합의했다 그러면 그 야당에 대한 환멸도 동시에 켜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야당이 합의 좀 안 되는 법이다. 이 법 역시 매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 이게 저희가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방송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야권의 그 많은 지지자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저희가 토로를 좀 하고 반면 또 정책적으로 국회 안에서 이것들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그래서 집중 토론을 한번 왜 그런 협상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 일단 이목희 정책위원장도 한번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세트로 되어가고 한번 있는지. 모셔가지고 저희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한번 다 예. 국민적 입장에서 시민적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기왕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꺼냈으니까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로기준법. 이번에 통과되는 맞아요. 노동사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이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요체는 일하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서 정하는 일주일간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하는 네. 건데 우리 그동안 이제 통상임금이나 뭐 주휴수당 이 문제를 계속 재판하다 보니까 재판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나 네. 명확히 딱 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정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 법에서는 60시간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60시간. 예. 근데 그 작년에 노사정 합의를 할 때 노사정 합의안에 있었던 안이 52시간이에요. 원래 근로시간 40시간에 네네네. 플러스 추가로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12시간.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도 8시간 더 후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면에서는 개혁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지금 그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해서 말 그대로 저녁 있는 삶이 없는 시절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자라고 네. 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노동의 방향성인데 네.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노사정 합의를 작년에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는 것도 합법이다.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최근 정말 다행히 끔찍한 그 SNS 상으로 네. 이 노동 5악법의 문제점을 요약한 자료가 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널리 퍼뜨리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뭐 일부 교회, 그다음에 일부 수구 단체에서는 조직적으로 거짓 사실을 막 세월호 가족들을 음해하는 거 막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예, 막 동참해서 저희는 사실 거짓도 아닌 진실이니까 더더욱이나 공격적으로 좀 퍼뜨려야 된다.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 슬로우 뉴스라고도 있잖아요. 유명한. 네네네. 거기도 보면 이 노동학법의 문제점을 참여연대에서 기고를 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오마이뉴스 보도도 있고 슬로우 뉴스 그다음에 SNS상에 요약해서 잘 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노동 5학법 문제점. 그는 정말 공격적으로 네. 퍼뜨리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렇군요.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우리 예. DJ께서 예. 말씀한 것처럼 예.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예. 거예요. 우리 이슈되는 법들 말고 네. 지금 합의된 세 가지 법 네. 이것도 정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 아까 말하지 않은 하나가 이제 산재보험법인데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그래도 좀 내용은 좋아요. 출퇴근 때뭐 보상받게 해주겠다 네, 네. 이건데 근데 원래
한명수가 아니나 심상정 안에는 부칙 조항이라는 게 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법 만들면서 아주 부칙을 막 이상하게 막 섞어 연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그 네. 지면 기사로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출퇴근 시에 원래 사고 나면 산재로 대법원에 대부분 인정받고 있는데 그걸 법률로 조금 한다는 건 불가하면서 오히려 부칙으로 예외 조항 같은 게 많이 생길 우려가 있는 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통으로 저희들이 노동 5악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우리 김강리 의원님이 오늘 잘 설명해 예.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의인이 맞으십니다. 김광진 의원 감기가 심한가 봐요. 기운 내세요. 날씨도 추운데 네, 이런 화이팅 응원 댓글이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예, 지금 56분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용산 화상 경마장 그러게요. 그 도박장 문제를 꼭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1000일이 지났어요. 예. 그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제가 어제 알고 두 분이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의원님 예. 순천에서 예. 먼저 순천에서 오신 예, 정말 순천에서 올라오신 예. 의인. 예, 그러니까 사실 순천이 아 어떻게 목소리 화상경마 도박장 네. 이걸 이제 막아냈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화상경마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거기서 총무 일도 보고 뭐 했었는데 범대위에서 1000일이면 우리가 학을 잡아도 학 1000마리 잡으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네. 1000일 기도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응? 아 곰은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데 네. 1000일 동안 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경마 도박장 건물 안에다가 아이들 노는 키즈 카페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부의 운영 그걸 국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국가 예산을 가지고 뭐 예. 만들겠다 그게 창조 경제라고 예. 창조 경제 예산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키즈 카페를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들이 정말 참 안타깝고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일이 넘도록 이 엄동 설안에도 네. 웃으면서 즐겁게 함께 해주시고 있는 많은 그 학부모들 주위 분들 그분들의 열정으로 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대단했습니다. 1000일 정말 추웠는데 네. 정확히 이제 1월 26일이 1000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도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마 사회장이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하는 현명관이 지금 마 사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뒤에 자기 뒷배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다 반대예요. 찬성하는 사람 하나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마사에서 내세웠던 찬성 주민은 돈으로 매수됐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감사원부터 감사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정부가 학교 앞 215m 앞에 전국 최대 규모로 네. 대로변에 주택가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정부는 대놓고 학교 앞에다가 도박장 만들어 놓고 어른들 거기 우르르 다니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거 네. 무슨 너무 창피하고 민망한 일이고요. 예. 네. 우리 의인 김강진 의원이 얼마나 열받으면 혼용무도보다 더 극악무도. 센 극악무도한 정부나 공기업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입니다. 근데 네. 정말 주민들이 대단하세요. 용산 주민들 정말 사랑하게 됐고요. 네. 어제도 100여 명이 넘게 정말 오셨어요. 쾌활하게 끝까지 간다. 네. 1000일도 했는데 10,000일도 간다. 우리 아이들 지켜내고 많이 교육 지켜내겠다. 그러면 하면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1100일만 하자. 네.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네. 있은 다음에 네. 바로 폐쇄를 시켜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 참 드렸어요. 대단하네요. 그 기자회견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동네 예. 주민들도 오셔서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예. 1000일간 이 싸움을 했다라는 그 말씀 학교가 굉장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모교예요. 성신여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성신여중고.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학교에다 근데 제가 사실 과거에 그 경정, 경륜, 경마 이 3종 세트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부 예. 시절에. 그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이게 헤어나올 길이 없고요. 그분들의 침울한 상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100% 패가망신입니다. 100% 패가망신. 패가망신이죠. 그 어제 그 세입 클로버 그 도박 피해자 예. 대표님도 나오셔서 카지노 내가 좀 해봐서 아는데 수백억 날려봐서 그분이 아는데 300억 날리셨어요. 300억? 예,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시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국가 산업 차원에서 도박을 장려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애들 학교 앞에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 뭐 누가 오겠습니까? 국민들을 다 사형 산업 속에 빠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는 거죠. 아, 활성화하는 겁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저희가 용산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네네네. 하지요.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